그 늘봄학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정말 꼭 아셔야 되는 새로운 제도이고 돌봄 절벽이라고 하죠. 그 초등 딱 들어갔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주는 데가 없으니까 정말 학부모님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해소를 하는 겁니다. 늘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영유아기 이후 또 중요한 때가 바로 아동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늘봄학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전면 도입이 되는데요.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정말 꼭 아셔야 되는 새로운 제도이고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저출생도 상당히 극복할 수 있고 또 사교육 부담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 지금 이제 봄이 온 것처럼 늘 봄인 건가요? 딩동땡. 제가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놀라신다고. 학교면 늘 봄이어야죠, 사실. 네.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입니다. 허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봄학교를 꽃피울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쁘다. 사실 학부모님들은 늘봄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늘봄학교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출산, 뭐 사교육 경과뿐만 아니라 일이랑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 안팎의 자원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이제 국가 체계 교육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초등학교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다 12시면은 이제 하교하면서 굉장히 부부 싸움도 많고 당황스럽죠. 예. 맞습니다. 네, 이사랑 퇴사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시점인데요. 이런 사회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 24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이제 늘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허민 씨, 사실 이때가 그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이제 아이 친구들 엄마들이 있잖아요. 이때 맞춰서 초등 입학 시기에 맞춰서 그 육아휴직을 내려고 영유아 때 안 쓰고 이렇게 모아뒀던 그런 엄마들이 참 많거든요. 그만큼 참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너무 일찍 끝난다. 부모님한테 부탁하기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일찍 끝나버리니까 여기저기 학원 태워다주고 뭐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늘봄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사실 그 5살, 6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30, 40대 커리어적으로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7살 때 초등을 데뷔하려고 보니 주변의 언니들이 저보고 너는 아주 좋을 때다 이러시는 거예요. 좋을 때다. 좋을 때예요? 어떻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제 워킹맘들한테는 학원이 허브인 거죠. 그 건물에 있는 학원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아는 언니 딸은 그 댄스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결국은 학원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은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이제 아이한테 그런 걸 못 해주다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늘봄을 담당했다고 하니 유치원 친구들 엄마들이 우리 학교 갈 때까지 무조건 해야 돼 이러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늘봄이 사실 이제 큰 이제 변화가 되는 게 그동안도 이제 돌봄도 있었고 또 방과후 프로그램도 이제 제공이 됐지만 그게 이제 돌봄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방과후 프로그램도 이제 많지 않으니까 대기 줄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 이제 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늘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시간씩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1시에 끝나고 3시까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3시 이후에는 또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이든 돌봄이든 원하시면 또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시까지 이제 또 원하면 또 그렇게 제공이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돌봄 절벽이라고 하죠. 그 초등 딱 들어갔을 때 맞아. 그 오후에 이제 뭐 학원 뺑뺑이 안 돌리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주는 데가 없으니까 정말 학부모님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해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1학년,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확대를 하고 2026년에는 모든 학년까지 다 가는 거니까 굉장히 학부모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늘봄 학교가 가장 필요한 교육 정책 1위였고요. 1위. 예, 맞습니다. 학부모님들 83.6%가 늘봄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압도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하고 지지해주는 정책이다 이게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학년, 내년 2학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이제 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교수님, 이 늘봄 학교 도입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저출산 저출생 이제 대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엄마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저출산 저출생의 현상에 어떤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오후 시간 동안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사실 학교에서는 이제 돌봄이 학교의 공간이다. 이제 좀 지금까지 생각하기 어렵던 이제 인식인데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학교가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변화한다. 뭐 이제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이제 여러 번 가보셨거든요.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 어떤 것들 하는지 가보면 아이들 뭐 방송 댄스 같은 것도 너무 맞아요. 즐겁게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그 뭐 주산 같은 것도 하고 기존에 선생님들만 이제 가지고 했을 때는 하기 힘든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지역 사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재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펜싱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펜싱 선수들이 있으니까 체육학과에. 그러면 방과 후에 펜싱을 사교육 기관은 못 해주잖아요. 못 해주죠. 근데 이제 늘봄 학교에서는 그 대학에서 펜싱 선수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지금 이제 네. 그 과학창의재단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맞습니다. 이제 선정해서 이제 학교 소개도 해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활성화될 거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제 그 늘봄 허브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그 사회적인 이제 그 방과 후 프로그램 재원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모아놓는 거죠. 인터넷 그 이제 플랫폼에다가 그러면 학교에서 거기 접속해서 이제 그 연락해가지고 이제 초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뭐 시골 구석구석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그 방과 후 시간이 훨씬 더 이제 그 아이들한테 다양한 이제 그런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교육 격차도 많이 해소가 되고 뭐 사교육도 감소될 뿐만 아니고 오후 시간을 잘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장관님, 저도 이번에 이제 아이를 입학시키면서 사람들 사이, 엄마들 사이에서 저도 돌봄을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근데 돌봄을 보내봤더니 아이가 조금 재미없어 한다. 네. 방과후는 막 댄스도 하고 모두 네. 재밌는데 돌봄은 지루하다고 해서 결국 또 사교육을 시키게 되더라. 네, 막 네. 이런 얘기가 많았어서 지금 늘봄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늘봄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2시간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딱딱한 수업이 아니고 뭐 초 1학년 같으면 이제 적응이 필요하니까 그 적응 뭐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큰 부담이 없는 수업이 2시간 연장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3시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시 후에도 뭐 방과 후 프로그램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뭐 한두 시간 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집에 귀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직장이 생활하는 학부모들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제 그게 병행이 가능한 거죠.
허민 씨 네. 축하합니다. 이제 6학년밖에 놀봄 못 보시는데요, 우리 몇 년 안 교수님께서는.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네, 네. 뭐 이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아 이게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2번이나 가보시고 너무 좋다 이게 그래서 좀 가능하면 저 빨리 좀 확대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지금 준비단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만 할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 재능 기부도 하시겠다. 이주호 장관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박경윤 씨는 꼭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예, 예. 감기가 낫고 나면 그렇죠. 자 지금 장관님께서 늘봄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2024년 전면 도입되는 늘 봄 같은 학교, 늘봄학교.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용 대상부터 이용 시간, 프로그램, 운영 공간, 그리고 운영 방식까지 전부 새로워집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할 이용 대상은 2024년 초등 1학년에서 2025년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기준 없이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죠. 이용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용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주로 정규 수업 후 오후 5시까지 운영되던 기존과 달리 희망할 경우 정규 수업 전 아침 시간과 정규 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재밌는 프로그램을 들으며 오후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래서 더 다양하고 우수한 공급처를 확대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 학년의 특성에 맞춰 저학년은 매일 2시간씩 성장과 발달에 맞는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학년에게는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상위과학, 기후환경까지 정말 다양하죠? 네, 늘봄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나 꿈을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치어리딩 표현 활동을 통해서 올해 리듬 체조 특기자로 또 이렇게 진로를 설계한 사례도 있고 아침 체육으로 육상 선수 특기자의 길을 걸어가는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좋겠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 공간 확보는 필수. 학교 안 공간은 물론 학교 밖 지역 공간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라든지 유관기관들이 협조해서 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 및 운영해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적이나 물적인 자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업무 담당자나 업무 지원 인력이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공백을 채우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는 늘봄학교. 2024년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잘 보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가장 놀라운 게 늘봄은 무료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 무료로 바로 가면 좋지만 일단 이제 그래도 초1, 초2 2시간, 오후 2시간이 무료고요. 돌봄은 당연히 또 무료로 하는데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은 유료지만 저소득층들에게는 또 무료 바우처가 맞습니다. 또 있는 거고 교육부에서도 계속 좀 무료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허민 씨 어떻게 보셨어요?
돈이 많이 굳었고요, 일단. 아, 이게 또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늘어날수록 사실 교육비라든지 뭐 식비부터 뭐 여러 가지 나가는 돈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좀 기대하고 좀 바라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료라고 하면 좋으면서도 사실 우리 엄마들이 또 한국 엄마들 좋은 거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라 이런 거에 차이가 조금 사교육이랑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지금 방과 프로그램이 사실 유료인 경우에도 가격이 훨씬 사교육비에 비해서는 저렴하죠. 그렇죠. 네, 저렴하죠. 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양질의 그 공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또 저희들이 가격을 낮추고 또 바우처도 더 확대해서 부담을 더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23년도 시범 사업으로 이제 겨울방학 동안 네. 조금 프로그램을 좀 돌려봤거든요. 총 이제 459개 학교 중에 142개 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굉장히 많은 한 8,500명 정도 수혜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이제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렇게 아이들 사회 정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디지털,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이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갔고,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댄스나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도 클레이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갔어요. 일단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2,000여 명이나 참여를 했거든요. 아이들 진짜 안 하잖아요, 만족도 그쵸. 조사. 네. 너무 좋아요. 또 하고 싶어요. 이 말을 쓰고 싶어서 이제 만족도 조사를 다 참여를 해줬고,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고 선생님이 친절하고 예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본인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저도 모니터링을 가긴 했지만 저희가 나갈 때 교실에서 선생님이 혼자서 수업을 하시려면 사실 옛날에 풍금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교실마다 풍금 다 있었는데 요새 없잖아요. 그런 소리도 못 듣죠. 그리고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주제라든지 활동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협동학습을 통해서 이제 경험이 확장돼서 안전한 교실, 건강한 교실이 되는 거고 이제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고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학부모 조사도 또 했는데요. 학부모도 900여 명이나 참여를 해주셨어요. 학부모님들도 우선 제일 좋았던 게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수업을 해줬다는 부분들. 그래서 아이들이 지적 욕구도 충족이 되고 이제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90% 이상 해주셨고, 역시나 시수 확대, 학기 중에도 좀 해주세요. 매일 하고 싶어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하지만 뭐 자화자찬이 안 되려면 구조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수준 관리라든지. 근데 교육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면서 각 그 교육청의 늘봄 지원 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과학창의재단에서 또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적 수준 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뭐 교육부, 교육청, 늘봄 지원 센터, 그 다음에 과학창의재단,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내지는 이제 되어 갈 것이다. 근데 진짜 말씀 잘해주신 게 사실 학교별 그리고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 정책도 사실 성공을 하려면 지역 사회가 정말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말 이제 뭐 대학교가 참여하면 정말 좋잖아요. 펜싱도 가르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교육발전 특구라고 해서 새로운 정책인데 원래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하고 시청이나 이제 도청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교육을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면 그 심사를 해서 이제 통과되면 교육부가 지원도 해주고 이제 규제도 완화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지역이 이번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그 이제 내용 중에 늘봄 학교를 우리가 잘해보겠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같은 데는 그 지역의 도서관들을 다 활용을 합니다. 도서관이 사실 아이들이 시간 보내기 좋잖아요. 그러면 학교 공간이 부족하면 도심 같은 데는 이제 과밀 학급이니까 학교에서만 다 못 돌봐주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으로 아이들 와서 돌봐주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뭐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거는 시청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방안들을 제안을 해서 교육부가 그걸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데는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제안을 했는가 하면 이 늘봄을 하려면은 사실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선생님들의 행정 부담을 저희가 이제 이제 확실하게 줄여드리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인력들이 필요한데 강원도는 이제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은퇴한 뭐 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배치하기로 했어요. 그건 이제 지역 사회가 그 어르신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 돌봄을 해주는 거, 늘봄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출 때 이게 이제 지역 사회에 가장 사실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 지역의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하는 거고, 그 강원도 이제 그렇게 어르신들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과 장관과 또 도지사, 교육감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체가 있어요. 그 회의체에서 이제 강원도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지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 다 관심이 있고 다 어떻게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힘을 합치고 싶은 거고. 같은 생각인 거죠. 네. 예. 이 사실 공교육 안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허민 씨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바라던 거기 때문에 너무 좋죠. 학부모 입장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하는 맞아요. 그런 피드백이 많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너무너무 찬성하고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학부모의 어떤 부담이 줄듯이 교사의 좀 부담이 그쵸. 클 수 있으니까 이제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분들의 이런 것도 형평성이 좀 맞아서 잘 이렇게 좀 이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돌봄도 있었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교사들이 많이 이제 부담이 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늘봄이라는 거는 기존에 하던 이제 방과 후나 돌봄을 훨씬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체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존의 교사들한테만 이제 그게 부담이 갔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교사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워낙 실시하면서도 계속 문제가 지적됐던 거고 이제 교사분들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그 교무실이 있고 행정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늘봄 지원실도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늘봄 지원실에는 별도의 인력도 배치하고 그래서 늘봄 지원실이 이제 올 이제 2학기 때부터 구축이 되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늘봄 지원실이 모든 학교에 다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또 이제 이런 이제 늘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체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의 늘봄 지원 센터가 그렇죠. 네.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는 늘봄 지원실. 네,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이제 또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직하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좋지만 선생님 그쵸.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예. 일거리가 더 근데 이제 늘어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교사분들과 충분히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걸 체계화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교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컨트롤 타워의 수장으로서 네. 너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정신없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바빠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봄 학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 교수님부터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늘봄 학교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온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이제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한국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엄마도 소중하고 아빠도 소중하고 아이도 소중하니까 이 늘봄학교가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의 꿈을 키우고 또 쉬어갈 수 있는 약간 정거장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 각계의 노력과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같이 잘 해내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뭔가 시원하게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 늘봄 이 교실이 잘 돼서 우리 학부모 교사 모두 안심하게 하게 해주오. 안심하게 해주오.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 우리 교육이 그 우리 사회의 원동력이었거든요. 산업화도 이뤄냈고 민주화도 이뤄냈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육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저출생도 일어나고 또 뭐 지역도 소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난제들이 생긴 건데요. 다시 한번 교육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한번 또 크게 변화시키는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지금 때가 된 것 같고요. 저는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교육의 힘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정말 이제 그 참여해 주시고 또 늘봄 학교도 많은 협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교육의 힘이 강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뭉치고 변화의 엔진을 다시 한번 가동시켜서 사회 난제도 해결하고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로 목소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우리 장관님과 우리 또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엔딩 요정.